세상에는 격홀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오는 이야기가 모두에게 성찰의 시간을 줬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도덕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인륜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믿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그 선을 보란 듯이 짓밟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남편, 그리고 나의 뿌리인 친정엄마.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사람 사이에 형용할 수 없는 끈적한 기류가 흐른다면, 그리고 그 의심 끝에 마주한 진실이 당신의 상상력을 비웃듯 더 끔찍한 지옥이라면 여러분은 그 현실을 똑바로 마주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영혼을 파괴하려 했던 가장 추악하고도 잔혹한 배신에 관한 기록입니다. 주인공 지은 씨의 결혼 생활은 누가 봐도 완벽했습니다. 남편 민석 씨는 대기업 과장에 훤칠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처가 식구들에게 끔찍이 잘하는 100점짜리 사위였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된 장모님을 위해 주말마다 반찬을 나르고 병원까지 모시고 다니는 그런 사위였죠. 친구들은 지은 씨에게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지은 씨 역시 그런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날 아침, 그 냄새를 맡기 전까지는요. 3년차 부부의 평온한 주말 아침. 지은 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밀린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어제도 늦게까지 고생했네. 어제 야근이라며 새벽녘에 들어와 거실에 벗어둔 남편의 와이셔츠. 지은 씨는 그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문득 멈칫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아주 미세한 향기. 그것은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도 화장품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이 돋는 냄새였죠. 바로 라벤더 향 섬유유연제.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건 시중에서 단종된 지 5년도 넘은 제품이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옛것을 고집하는 지은 씨의 친정엄마만이 창고에 수십 박스를 쟁여두고 쓰는 지은 씨에게는 친정집 그 자체를 상징하는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지은 씨는 셔츠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은은하게 배어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섬유유연제로 갓 세탁한 이불에 오랫동안 파묻혀 있었던 것처럼 셔츠 깊숙이 냄새가 절어 있었습니다. 야근이라던 남편. 회사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던 남편의 옷에서 왜 차로 1시간 거리인 친정집 냄새가 진동하는 걸까요? 지은 씨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야근했다면서. 옷에서 왜 엄마 집 냄새가 나? TV를 보며 웃고 있던 민석 씨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과장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 맞다.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어제 외근 나갔다가 거래처가 장모님 댁 근처였거든. 가는 길에 뭐 좀 전해드릴 게 있어서 잠깐, 아주 자마이너스 잠깐 들렀어. 근데 너무 피곤해서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나 봐. 잠깐 들렀다. 소파에서 잠깐. 그렇다기엔 냄새가 너무 짙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 씨의 엄마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라 외출복을 입은 사위를 소파에 눕힐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서툴게. 지은 씨의 가슴 속에서 불안이라는 이름의 독버섯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 씨는 탐정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마다 골프 모임이다 친구 돌잔치다 하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은 묘하게 들떠 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사이 지은 씨는 몰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지은 씨를 감쌌습니다. 남편 차의 문을 열고 블랙박스를 켰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없어라. 제발 내 오해여라. 하지만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일주일치 영상이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편집한 듯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메모리 카드 포맷 완료. 남편은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내비게이션 최근 목적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1위. 처가. 2위. 처가. 3위. 처가. 온통 친정집 주소뿐이었습니다. 회사는 목록 저 아래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한다고 나가서 내내 처가에 머물렀던 겁니다. 지은 씨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엄마, 어제 김서방 거기 갔었어? 뭐 두고 온 거 있다던데. 수학이 넘어 엄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응, 김서방. 아니, 안 왔는데. 나 어제 하루 종일 미정이랑 같이 있었다. 김서방 바쁠 텐데 여길 왜 와? 지은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매일 그곳에 갔는데 엄마는 안 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위와 장모가 딸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입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머릿속에서 가장 추악하고 입에 담기도 싫은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불륜. 설마 사위와 장모가. 지은 씨는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남편이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며 새벽같이 나간 날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에는 낚시를 간다던 남편의 구두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안방 쪽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는 숨을 죽이고 안방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집안에 엄마와 사위, 단둘뿐인데 안방 문이 잠겨 있다. 엄마, 안에 있어. 김서방 여기 있지. 지은 씨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치자 안에서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 달칵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서 훅 끼쳐나오는 덥고 습한 공기. 그곳엔 셔츠 단추가 두어 개 풀린 남편과 헝클어진 머리를 급하게 정리하는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아, 지은아. 연락도 없이.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장모님 방 형광등이 나가서 그거 갈아드리고 있었어. 문이 낡아서 저절로 잠겼네. 형광등을 가는데 왜 셔츠 단추가 풀려 있을까요? 그리고 엄마의 얼굴은 왜 저렇게 붉게 상기되어 있을까요? 지은 씨의 시선이 엄마의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남편의 넥타이핀과 시계가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제자리인 양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 방의 주인이 남편인 것처럼 말이죠. 지은 씨는 더 이상 그 역겨운 공간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러워. 당신들 사람도 아니야. 지은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뛰쳐나왔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난도질당한 마음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와 남편의 불륜이라니 이건 죽어서도 씻을 수 없는 치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증거를 잡자. 그리고 둘 다 사회적으로 매장해버리자. 지은 씨는 초소형 녹음기를 구매했습니다. 엄마가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간 사이 몰래 친정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 밑, 식탁 아래, 그리고 문제의 안방 침대 헤드 뒤. 녹음기를 설치하며 지은 씨는 집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곳곳에서 남편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욕실 칫솔 꽂이에는 남편 전용 칫솔이 꽂혀 있었고
냉장고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가 가득했습니다. 이미 그 집은 엄마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 녹음기를 회수한 지은 씨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려왔습니다. 과연 어떤 더러운 대화가 담겨 있을까? 각오는 했지만 들려온 내용은 지은 씨의 상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자기야,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나야 해? 나 진짜 답답해 미치겠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자의 목소리. 지은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건 늙고 쉰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젊고 교태가 섞인 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 조금만 참아, 오빠. 저 노인네 요즘 약 기운 때문에 정신 오락가락하는 거 봤지? 이제 고지야.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엄마의 집안일을 도와주던 가사 도우미 미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지은 씨가 직접 면접까지 봐서 뽑았던 싹싹하고 착하다던 그 도우미. 남편의 불륜 상대는 엄마가 아니라 도우미 미정이었던 겁니다. 그럼 엄마는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건가? 하지만 이어지는 대화는 지은 씨를 공포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온천 여행 가자고 꼬셔. 가서 탕에 들어갔을 때 실수로 미끄러진 걸로 처리하면 돼. 늙은이라 심장마비라고 하면 경찰도 대충 넘어가. 그래. 보험금도 수익자 변경해 놨으니까. 그 돈 받으면 우리 바로 이민 가자. 지은이 그 멍청한 년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지은 씨는 입을 틀어막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불륜 커플인 것을 넘어 엄마의 유산과 보험금을 노리는 살인 공모자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엄마에게 잘했던 이유, 주말마다 친정에 갔던 이유.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감시하고 약을 바꿔치기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죽일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사위를 감쌌던 건 불륜이라서가 아니라 사위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은이를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 중이니 비밀로 해달라는 사위의 말에 엄마는 바보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D-데이가 밝았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표정으로 짐을 쌌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공기 좋은 펜션에 모시고 가서 보양식 좀 해드리고 올게. 미정 씨도 같이 가서 수발 들기로 했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푹 쉬어. 지은 씨는 주먹을 꽉 쥐고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여보. 엄마 잘 부탁해. 정말 고마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잘 가라. 거기가 너희들의 감옥이 될 테니까. 남편의 차가 출발하자마자 지은 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빌려둔 렌터카로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외진 펜션. 엄마를 죽이기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도착한 펜션. 남편과 미정은 엄마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탄 주스를 건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엄마는 사위 덕분에 호강한다며 그 주스를 받아 마셨습니다. 얼마 후 엄마가 깊은 잠에 빠지자 두 사람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를 방에 눕혀두고 거실로 나온 두 사람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건배.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연기도 끝이다. 자기야, 수고했어. 이제 저 노인네 처리하고 돈 챙겨서 떠나자. 속옷바람으로 엉겨붙어 뒹구는 두 악마.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10분 뒤에 어떻게 될지 꿈에도 모른 채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지은 씨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발라 상태의 민석과 미정은 사색이 되어 소파 뒤로 숨기에 바빴습니다. 지은아, 오해야.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 민석은 끝까지 비굴했습니다. 장모님이 너 몰래 미정 씨랑 잘해보라고 시킨 거야. 난 억지로. 지은 씨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볼륨을 최대로 높여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온천에서 미끄러져 사고사로 위장하면 돼. 지은이 그 멍청한 년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펜션 가득 울려 퍼지는 그들의 살인 계획. 그제야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약 기운에 비틀거리며 엄마가 걸어 나왔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워 깬 엄마는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처럼 믿었던 사위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 엄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뉴스에도 보도될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민석과 미정은 존속살해 미수, 사기, 간통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먹던 약을 몰래 바꿔치기에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려 했던 증거까지 나오면서 그들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은 씨는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 명의로 된 전세 보증금과 차를 모두 압류했습니다.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고 사회적으로도 완벽하게 매장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맑은 가을날, 지은 씨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합니다. 엄마는 아직도 가끔 밤잠을 설치지만 딸의 지극한 간호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엄마를 힘들게 했네. 아니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내 딸이 나를 살렸다. 지은 씨는 생각합니다. 남편의 옷에서 났던 그 섬유유연제 냄새. 그것은 어쩌면 엄마를 지켜달라고 하늘이 보낸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지옥 같은 고통을 주었지만 그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한 덕분에 지은 씨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너무나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 혹시 가면 뒤에 다른 얼굴을 숨기고 있지는 않나요? 의심은 때로 죄가 되지만 합리적인 의심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